끝이 없다. TVN. 오늘 낮 12시경 폭발이 발생한 서울 한서동의 한 건물 앞입니다.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면 미확인 폭파범은 30분 전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폭탄을 설치한 사실을 알렸으며 추가 범행을 예고함으로써 경찰은 연쇄적인 폭탄 테러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황은? 수술실 앞에서 폭탄이 발견됐는데 긴박한 수술 중이라 대피가 불가능합니다. 프로토타입 S형 기폭장치로 연결된 선이 수십 개예요. 폭탄을 시간 내에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밖에 없다는 뜻이죠. 조태수, 41. 현재 건설업체 폭파 전문가입니다. 7년 전 특전사 출신으로 해외에 파병 나갔던 전력이 있어요. 본부에 연락해서 부대에서 화상 입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찾아봐. 네, 알겠습니다. 선우는 조태수와 이 병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 네. 말씀하신 대로 훈련 중에 폭파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로 7명이 사망했고요. 하얀 선.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맡겠습니다. 룰대로 가. 프로토타입 내관 해체는 최상현이 담당이야. 남은 시간 1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패스, 바이패스. 둘 중 하나입니다. 다음 뭡니까? 조태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됐나?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조태수는 군부대에서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다음은 시간 없어, 빨리. 패스. 잠깐만. 바이패스. 미쳤어! 패스라잖아! 조태수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폭탄을 설치한 겁니다. 평생을 감옥에 썩는 애도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지금의 기회를 날릴 놈이 아닙니다. 확실해? 확실하냐고! 패스 눌러! 내 말 안 들려, 진짜! 패스 누르라니까!
제가 원하던 색이네요. 정말 그 가격에 주신다고요?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에요. 그럼요, 알죠. 제가 이 모델 구하려고 얼마나 사이트를 뒤졌는데요. 엔진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가시는 곳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저기 앞에서 우회전해 주시면 돼요. 방금 거기서 우회전하셔야 되는데요. 저 그냥 여기서 내릴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봐요. 차 세워요. 차 세우라니까! 차 세우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아무것도 안 하고 말 잘 듣고 있었어요. 다급한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경찰의 정식 요청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저 입장입니다. 박인혜 사건 경찰에서 뭐래? 경찰 내부에선 원한에 의한 납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원한에 의한 납치?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고 검토 중입니다. 만약 강 팀장이었다면 어땠을까? 1년이지. 복귀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자네들 생각은 어때? 그건 팀장님이 직접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강 팀장 만나는 전에 이번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칼로 찔렀어요. 해도 여전히 힘들어요.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사람 죽이는 거요. 우리나라엔 아주 유명한 두 목소리가 있죠. 하나는 이용호 유괴 사건의 범인인 그놈 목소리. 또 하나는 지금 들려드린 이놈 목소리. 언론에 의해서 살인마 리퍼라고 불리우는 서울 서북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지난 2000년 초부터 10년 동안 총 11건 21명의 여성과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이 범인의 시그니처가 없는 특이한 점은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의 소지품을 다음 피해자에게 남긴다는 것이었는데요. 마지막 사진에 보이는 이 빨간 구두는 바로 그 전 피해자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충분히 즐겼다는 듯 놈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7년 전이었죠. 그 후론 정말 귀신처럼 단 한 건의 유사 살해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경찰의 가설 중에 하나로는 범인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혐의로 이미 수감되었다라는 건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놈은 절대로 익명의 죄수 노릇을 할 수 없다. 놈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대중에게 주목받고 싶어서이기 때문이죠. 범인이 이미 사망했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강박성 범죄자가 살인 행각을 멈출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범인은 정말 정신병자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사이코패스일까요? 옆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주위에 살인범으로 보일 만한 분이 계십니까? 분명한 건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범인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이웃,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패턴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프로파일대로라면 박인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사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생각 해봤나? 가끔은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마음속에 외치는 또 다른 소리가 있다면 억지로 감추지 마라. 그건 스스로에 대한 가장 큰 폭력이다. 팀장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말이에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원하고 계세요. 핸드폰 위치 끊긴 곳이 이쯤 어딘 것 같은데. 아니 실종 신고됐다고 다 나와보면 우리 일은 언제 하냐? 여대생 하루 외박한 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여성 청소년계도 아니고 하다가 이제 아이고. 친구 유학 간다고 본인 이름으로 가게 예약하고 케이크 주문까지 다 해놓은 사람이 몇 시간 전에 갑자기 핸드폰을 꺼놓고 사라졌다. 게다가 연고도 없는 이런 데 와서 말이야. 이거 단순 실종 아니야? 단순 실종이 아니고 뭔데? 실종자 핸드폰이 끊기기 전 3번의 기지국이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2분 30초. 그럼 차로 시속 70km 넘게 달리던 중에 핸드폰이 꺼졌다는 건데. 예, 반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야, 가자. 용우지 나왔대. 이 시계가 이 세상에서 오직 너만 쓸 수 있는 10분의 시간을 만들어 줄 거다. 대신에 네가 진심으로 행복했던 때의 기억을 주면 된단다. 어때? 난 좋아. 한별인 10분이 생기면 뭘 할 건데? 경찰로 오기. 또? 내가 아빠 하는 거 도와줄 거야. 자, 그럼 강한별 요원 어서 몸을 숨기시기에 시작. 째까 째까 째까. 왜 그래? 괜찮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 뭐래? 왜? 어디 안 좋은 거래? 프로파일러 맞으세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실까? 그럼 건강하대. 8주 됐대. 마음속에 외치는 또 다른 소리가 있다면 억지로 감추지 마라. 그건 스스로에 대한 가장 큰 폭력이다. 팀장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말이에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선우 씨 만났어? 전화했더라. 이제 둘째도 생길 텐데 그만 복귀하시죠, 강 팀장님?
나랑 한별이가 할 수 없는 거면 당신 혼자 이겨내야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한번 싸워봐. 집은 나랑 한별이가 지킬게. 우리 애기 이름 뭘로 지을까? 작년 12월 도천에서 첫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뒤엔 성신동, 지난달엔 화복동, 그리고 이번엔 일양 둔산동. 모두 서울 경기 서부권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들 부검 결과는 피해자들 몸에서 교사름과 자상은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칼이 먼저야 목을 조른 게 먼저야? 먼저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칼로 찔렀어요. 두 번째 살인부터 범인이 벨트를 사용했구만. 처음에는 맨손으로 시도하다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기를 보시면 범인이 피해자의 손톱을 바짝 잘랐습니다. 감식 자료에 따르면 죽은 사체의 손톱 밑에서 에탄올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혹시라도 남겨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철저하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살인자가 되어가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는 거죠. 변사님, 저 아니라니까요. 선장님, 제 범인 아닙니다. 풀어줘요.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최재만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택배회사에서 일을 해왔는데 매번 몇 개월 넘기지 못하고 해고당했어요. 뭐야? 해직 사유가 전부 교통사고인데? 그래서 보험 사기다 그거야?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선장님, 이거 최재만 집에서 나온 겁니다. 기면증 치료제. 그리고 이거는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았다는 진료 내역서고요. 아, 그러니까 이 기면증을 숨기고 일을 하다가 계속 사고를 그렇게. 점점 증세가 심해져서 올 초부터는 아예 일을 쉬고 있는데 한마디로 현재 용의자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 또 그 뭐야 서남부 실종 사건인가 그거 들쑤시려고? 어? 들어오시죠. 자, 다들 자기 소개부터 하지. 오늘부터 박인혜 사건을 공조수사하게 된 국정원 소속 특수범죄수사팀입니다. 전 NCI 행동분석관 하선우입니다. 이쪽은 심리분석관 이한 박사. 미디어 담당관 유민영입니다. 공조수사는 무슨 사람이나 안 죽어나가면 다행이지. 선장님 저 나가요. 엄마, 너 어디 가? 야! 그동안의 수사 기록과 용의자 목록 모두 다 재검토할 테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현 사건을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 김유빈, 실종 날짜 작년 12월 4일, 일요일. 다음 유선영 1월 30일은 구정 연휴의 마지막 날. 다음 강인하 3월 6일은 지방의원 선거일. 그리고 이번에 실종된 박인혜 4월 9일까지 모두 법정 공휴일입니다. SPSS 통계법상 이 모든 게 우연히 맞을 확률은 제 1%도 안 되죠. 프로파일링에서 연쇄살인이라고 특정 지을 때 보이는 범행 특성과 피해자 특성, 그리고 정황 특성,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일치합니다. 범행 수법을 볼 때 범인은 상당한 강박증으로 보여요. 이것은 독특한 살해 패턴에서도 드러나죠. 한 번 더 짚어보면 1차 피해자 12월 4일은 납치된 후 일주일, 2차 피해자는 6일, 3차 피해자는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프로파일링대로라면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실종 후 4일. 아, 미치겠네. 현재 초동 수사의 방향이 잘못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린 벌써 이틀을 허비했습니다. 그건 이제 박인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공개 수사 방식으로 사건을 전환시킬 겁니다. 언론과의 개별 접촉은 모두 금지될 거고요. 수사의 진척 상황 보고는 저희 NCI의 통제 하에서만 진행될 겁니다. 지금 나눠드릴 공식 수사 지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준아, 많이 먹어라. 네 어머니. 야, 너는 힘들 내고 나갈래? 어딜 가냐, 이렇게. 또 여기 오냐? 아, 빨리 먹고 일 안 할 거야? 먹기 싫으면 일이나 하나 내가 먹을게. 네.
야, 나 여기 밥 볼 쏙 들어갈게. 여기요. 이거 반찬 좀 넣어주세요. 예, 갑니다. 뭐예요? 반찬 좀 더 달랬잖아. 진짜 이럴 거면 못 오게 한다. 형사가 모냥 빠지게.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다 큰 놈의 시집에 가, 어? 형사 운동화가 그게 뭐냐? 좀 사신어라. 알았다, 알았어. 어머니 저 갈게요. 주변에 CCTV는 없고 이쯤 어딘가에서 납치를 당했다. 만약 박인혜가 스스로 누군가의 차에 올라탔다면 박인혜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결제한 곳. higher. We ain't on the same page or the same game, hater, you can't hang. 전부 다 내려놔 이제는 bang bang, I does my thing thing. 손목을 걸고 도전 작두한 meditation. 자꾸 당겨지 수력하는 pace, gone without a trace. Make space and I see the pearly gates, never in a race. Drop the bomb, girl, blow me to smithereens. Drop it low, let me feel the energy. Chef touch when I feel your body. Loosen up in the places private. Make it hot, change the climate. We ain't on the same page or the same game, hater. You can't hang, I'll be sipping that, hitting that gang zang. Bang bang, I does my thing, thing. I'm meditation focused. I thought I exposed them bogus. For the green, I've been posted. International offers. 내가 가려는 건 지금보다도 높이 올라가. 땅이 아무리 때까지 밤하늘에 비추는 달빛을 잡고 dreaming again. Take you higher for whatever you desire. Just walk through the fire, fire. Take my hand, I'll take you higher, higher. 짖지마 마루야.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전 연락드린 NCI 유민영입니다. 이쪽은 특수요원 이한 박사고요. 얘도 이내가 사라진 걸 느끼는지 요새 통 밥도 안 먹고 낯선 사람만 보면 예민하게 보네요. 걔한텐 그런 감각이 없어요. 아마 후각 때문일 겁니다. 인간의 땀샘에서 배출되는 아포크린 분비물 때문에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박사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정확하게 제가 가진 박사학위는 의학, 심리학 2개예요. 철학 쪽은 아직 논문 심사 중인 상태니까요. 지적 능력을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제 IQ는 187이고 1분당 20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죠. 맞아요. 저 천재예요. 마루야, 괜찮아. 박준호 씨? 혹시 동생분이 클래식카에 관심이 있었나요? 그걸 어떻게 해? 저 쫓아온 겁니까 지금? 이거 그쪽 수사보고자료 맞죠? 아니 왜 남의 수사 자료는 가지고 다닙니까? 이쯤에서 핸드폰이 꺼졌을 겁니다. 핸드폰이 꺼진 순간은 범행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범인에게 제압당한 장소였을 거고. 제 생각엔 범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면 이쯤 얻을 겁니다. 대로변이라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CCTV는 있지만 사각지대인 곳. 그 정도를 알 만큼 범인이 영리하다는 뜻입니다. 박인의 핸드폰을 추적한 결과 범인의 이동 예상 지역을 연결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원래 그렇게 자기 할 말만 딱딱하는 스타일입니까? 그럼 그쪽 생각을 말해보세요.
김현준입니다. 왜 좋은 이름 놔두고 자꾸... 그쪽 얘기는 이미 다 아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범인과 박인혜가 왜 이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을까? 나 최근에 박인혜가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중고차 거래? 그래, 알았어. 차량 시승. 왜요? 뭐 잘못됐습니까? 가죠. 제가 태워드릴게요. 내가 왜 그쪽 차를 탑니까?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언제부터 생각했습니까? 김현준 씨,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모퉁이를 돌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살피는 건 오랜 기간 특수훈련으로 몸에 밴 습관이죠. 그 운동화 끈의 독특한 팔자 매듭 역시 부대원들의 상징 같은 겁니다. 그냥 운전이나 해요. 쓰잘데기 없는 프로파일로 사람 간볼 생각하지 말고. 나 그딴 거 안 믿으니까. 말투며 태도. 겉으론 강한 남성처럼 보이지만 그 보고서에 새겨진 꼼꼼한 필체, 포인트 하나하나 각을 맞추고 일일이 넘버링까지 매기는 세심한 성격. 그런 내면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강한 척 행동하는 건 유년 시절 남자 형제나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컴플렉스에서 비롯된 행동일 가능성이 크죠. 다른 사람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딱딱 하면서 잘난 체 하는 말버릇에 이 남의 물건에 마음대로 손대는 거 보면은 어려서부터 딱 버릇없이 자란 외동딸 각이고 그 흔한 방향제는커녕 작은 액세서리조차 없는 건조한 차 아니라 겉으로는 단정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머릿속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사람이란 반증이죠. 그쪽이야말로 가족하고 무슨 문제 있습니까? 받아요. 나 신경 쓰지 말고. 하선우입니다. 수사본부를 NCI로 옮기라는 상부 지시입니다. 끝나고 바로 사무실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사체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로그인한 흔적은 있는데 채팅 내용이나 상대방 로그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단 말이야. 그렇다면 누군가 바이러스를 심어서 싹 지운 거지. 다른 피해자들 기록은? 한번 볼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여러 번 거래를 한 흔적들은 뜨거든? 근데 마지막 기록은 하나같이 nothing. 깨끗해. 범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의 회원 갤러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자들을 정하고 여러 유형의 중고거래 형태로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거부감 없이 차일탈 정도의 호감형 외모에 컴퓨터에 능통한 20대 남자일 거예요. 일단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했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남은 시간은 하루. 24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실종자는 살해당할 겁니다. 이미 늦었어. 팀장님. 늦었다뇨? 그게 무슨... 그럼 피해자가 이미... 당신 뭐야? 뭔데 그딴 개소리를 해? 프로파일링? 당신들이 하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고작 이딴 거야? 김현준 씨. 피해자는 어디서 숨이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포기하고 그냥 죽게 놔두자고? 왜 그래, 인마? 나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들 억울한 거 어떻게 풀어줄 거냐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네요. 다른 피해자들처럼. 이번에도 시체를 버리기 전에 옷을 입혀놨어요. 부검 결과대로 희생자의 눈을 가린 흔적도 보이고요. 범인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뜻일까요? 아니, 그렇다면 위기장소로 이런 곳을 택하진 않았을 거야. 그동안의 살인 패턴과는 좀 달라요. 이번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주저음이 보입니다. 범인은 계속 살인을 저지르면서 진화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치 처음 살인을 저지른 사람처럼 망설였어요. 동일범의 패턴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범인의 짓이라면 해리슨 정체 장애의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사례로 온 성적인 범죄의 경우 다중 인격자는 없어. 그리고 사체에 나타난 흔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점 모두 일치해. 그럼 이유가 뭘까요? 심리적 변화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범인은 똑똑한 놈이야. 수사에 혼선을 주게 한 함정일 수도 있어.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지. 바이패스. 미쳤어! 패스를 하잖아! 우리 상현이, 우리 상현이.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애들 다 개죽당했어. 그래놓고 뻔뻔하게 어디 여길. 프로파일링? 당신들이 하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고작 있단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포기하고 그냥 죽게 놔두자고? 자네가 틀렸다고 생각하나? 뭐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제 프로파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겠죠. 팀장님. 뭐 할 말 있나? 김현준 형사 혹시 아는 사람이십니까? 폭탄 사고 현장. 그곳에 있던 EOD 대원이었네. 팀장님, 지금 분위기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요. 말해봐.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진심으로. 아, 저도요.
고마워 다들. 근데 팀장님, 박인혜가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걸 어떻게 하신 거죠?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가 하나 더 있었어. 지난달 3일 술색에서 실종된 19세 남지선. 실종 당시 가출한 상태라 남지선 실종 사건은 여성 청소년기에서 담당했지. 폭우에 휩쓸려 실족한 것으로 판단됐고. 박인혜는 4차가 아니라 5차 피해자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범인의 디데이가 4일째가 아니라 3일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전체 회의를 소집해줘.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을 할 테니까. 프로파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자로 머리가 좋고 살인을 즐길 만큼 살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키는 170 전후. 보통 혹은 마른 체구의 호감형 인상이지만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닐 겁니다. 혼자 거주하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왕래하진 않는 편이죠. 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언면에 능하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다는 점으로 볼 때 세일즈맨 같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유년 시절 정신적 외상으로 편집증적 증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고 부모님의 죽음으로 생긴 트라우마를 희생자를 학대하고 지켜보는 것으로 분출합니다. 살인은 그에게 있어 강력한 힘을 나타내주는 수단인 거죠. 희생자들은 모두 유사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범인이 성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은 분명 전과가 있을 겁니다. 차량 절도나 방화 등 청소년 시절부터 행해진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범인과 한 번쯤 만난 적이 있을 거란 얘기가 되죠. 무엇보다 확실한 건 범인은 계속 살인을 저지를 것이고 그 주기는 점점 빨라질 거라는 사실이죠. 우린 최대한 빨리 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말씀하신 건 이게 다예요. 지난번에 봤던 자료들이고요. 고마워요. 사장님, 이거 NCI에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동전과자 중에 알리바이가 불확실한 용의자만 따로 골라봤습니다. 뭐야 너 또? 어? 아니 무슨 콜센터 직원들이에요. 다들 전화기만 붙들고 앉아서들. 용의자가 나왔으면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지. 죽인 누굴 줘요? 야, 너 어디 가? 야! 안녕히 가 있어. 형사 운동화가 그게 뭐냐? 좀 사시너라. 알았다, 알았어. 전화번호라도 받을 걸 그랬나?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차가 막혀가지고. 아니에요. 혹시 차 안에서 확인하실래요? 여기 주차 단속 구역이라 가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남자친구 선물인가 봐요. 오빠 줄 거예요. 그냥 다음 신호에 세워주세요. 들릴 때가 있는데 깜빡했네요. 나야. 내가 지금 자료 보낼 테니까 거기 체크된 애들 4월 9일 18시경에 어디서 뭐 했는지 좀 알아봐줘. 좀 급해서 그래.
내가 바로 전화할게. 나영아, 아까 전화 못 받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영아! 최나영! 받아라 좀. 말씀하신 휴대폰 번호 영신 사거리 쪽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나이, 외모 모두 그 전 피해자들과 흡사합니다. 공휴일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일치합니다. 동일범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발견 장소는? 네, 캡틴. 30초만요. 발신지 기지국에서 최나영이 일하는 편의점까지 CCTV를 역추적하는 중인데요. 됐어요. 보냅니다. 유력한 용의자 파일 좀 전송해줘. 오케이. 그것도 30초만. 오빠, 할머니는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왜 너? 괜찮습니까? 뭐 안 바쁠 때 전화 줘? 죄송해요. 안녕히 가 있어. 어서 있어. 저 혹시 이 여자 기억나세요? 아, 아까 그 학생이네. 어디로 갔는지 보셨나요? 내 여기서 보니까네. 저기서 한참 서 있던데 얘. 다른 남자 차량에 같이 타진 않던가요? 예, 맞습니다. 얼굴은요? 얼굴은 보셨어요? 아, 그게 내 여서 봐가 얼굴은 잘 모르는데. 우리 프로파일에 가장 근접한 용의자입니다. 아까 차에 타는 걸 보셨다고 했죠? 어떤 차였죠? 그게 저런 차였습니다. 은색으로 됐습니다. SUV 말씀하시는 거죠? 차 번호 기억나십니까? 미안합니다. 내 차 번호까지는 못 봤어요. 얘. 단속 차량은 한 번 찍은 곳에 다시 또 오게 돼 있어요. 정차한 지 30분이 지나야 진짜 단속이 되는 거니까. 차 번호가 찍혔을 겁니다. 잠깐 멈춰봐요. 41말 3일. 누가 아빠야? 여보세요? 아, 네. 저 41-3118 차주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를 하다가 차 범퍼를 긁어서요. 잠깐 나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기요. 차주분 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주차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움직이지 마. 누구 있어요? 피해자를 감금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놈 지금 어디 있습니까? 1층 사무실에서 신문 중입니다. 서두른다고 될 일 아닙니다. 최나영 씨 살아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프로파일링에 따르면 놈은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정해놓은 패턴에 맞춰서 행동할 겁니다. 말했죠. 난 그딴 거 안 믿는다고. 비켜요. 와, 살인자의 방이라기엔 온갖 좀... 우리 조카 방 같네. 누구랑 같이 있었나 봐요. 아니요. 혼자 산 거예요. 이걸로 술을 든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죠. 조심스럽게 점수만 땄는지, 공격자였는지, 아님 어떤 술책을 썼는지. 187수까지 두고 봉쇄했네요. 여기 새 집 반 이겼고 자기 집은 버려두고. 그럼 박재민의 성향은요? 극단적인 공격자. 프로파일러 강기영 팀장님. 본인의 일을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형사님이, 아니 팀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인을 저지를 생각에 가득 찬 괴물을 막을 방법 따윈 없거든요. 그 말은 살인을 인정한다는 건가? 최나영은 어디 있지? 최나영이라? 그게 누구죠? 나 잘못했어. 말을 미친 새끼야. 어디다 숨겼어? 김현주 씨,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총 안 치워요? 거기 그대로 있으라고. 피해자의 행방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을 쏴 죽이겠다는 거야. 돌아가서 자네 일을 해.
난 내 일을 할 테니까. 맞아요. 프로파일링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프로파일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그러는 김현준 씨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애처럼 굴지 말고 냉정하게 행동해요. 그게 나영 씨를 구하는 길이니까. 저 쪽지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네요. 안 돼. 잠깐 기다려요. 이거 왜 안 켜져? 앞으로도 안 켜질 거예요. 일부러 조작해둔 가짜 암호니까. 저 화면 밑에 있는 숫자는 뭐죠?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지워지기 전 암호를 쳐볼 수 있는 횟수죠. 컴퓨터 안에 이메일이나 메모 같은 게 저장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지 몰라요. 할 수 있겠죠. 궁금한 건 무엇이든 알려주는 1588 라하나콜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용의자의 컴퓨터가 데드볼트라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잠겨 있는데 이걸 풀어야 피해자가 살 수 있어요. 데드볼트는 하나의 암호로 소프트웨어를 쓸 수 없게 크랙을 생성해. 아마 그 컴퓨터 주인 머릿속에 들어가서 암호를 가져오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시체엔 방어원이 있었어. 하지만 박재민에게는 상처가 없더군. 보건 보고서엔 희생자의 눈에 테이프를 붙였다가 뗀 흔적이 있다고 했어. 만일을 대비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시체를 개방된 곳에다 버렸다는 것은 편집증 강박증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프로파일과 맞지 않는 두 가지 다른 행동들. 범인이 진짜 다중인격이 아니라면 공범이 있는 거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아유, 지독한 놈. 블랙박스 내비 단서될 만한 거 참 없냐? NCI 애들 말이 다른 공범이 있을 거랍니다. 완전 꼬였어요. 마현태. 박재민은 영리한 애야. 하지만 순종하는 성격이지. 그런 공범은 지배적이란 뜻입니다. 명령을 좋아하고 거만하지만 범인처럼 스마트하진 않고. 아마 여자한테는 외모로 자신이 없었을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했고 박재민을 보호해주는 척하며 자신의 수족처럼 부려먹으려 했겠지. 그런 보호가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박재민은 절도죄로 소년원에서 3년을 보냈어요. 거기에 있을 때 박재민을 보호해준 사람을 찾아보죠. 여기 마현태가 누구야? 전 선상님은 누구신데? 나? 다시 한번 묻는다. 마현태가 누구야? 일단 저로서는 믿어지지가 않네요. 참 착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출소 후에 박재민을 쭉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들은 얘기 없으십니까? 소년원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줬다든가 하는. 글쎄요, 재민이가 워낙 친구가 많은 아이가 아니라서. 선생님, 혹시 예전에 재민이랑 같이 온 친구 아닐까요? 그게 누구죠? 소녀는 동기예요. 마현태라고. 마현태, 25세. 와우. 15살 때부터 아주 소년원을 프리패스 하셨네. 대포차 알선 수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현재 거주지는? 영빈동 자동차 매매 상가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근처에 정비소로 옮겼는데? 16살 때 처음 소년원에 왔더군.
내성적이고 왜소한 체격의 너로선 혼자 버티기 힘든 곳이었을 거야. 널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겠지. 그리고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됐을 테고. 그게 누군데요? 마야한테. 그가 여자를 데려오라고 시켰나?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가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인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총책과 행동책 등을 나눠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을 112 신고센터입니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제가 신고를 좀 할 게 있어서. 가려는 곳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 땅이 안 보일 때까지 밤하늘에 비추는 달빛을 잡고 이제 1시간도 채 안 남았어요. 이런 부류의 인간은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달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신이 계획한 살인을 완성시키고 싶은 그런 놈들. 그때 그 폭탄 테러범처럼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막을 수 없단 말이냐고요. 시간이 없어요. 나영 씨 살아있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이번에 틀리면 나영이를 살릴 기회는 없습니다. 이젠 방법 없어요. 직접 입을 열게 한 수밖에.